오늘 마지막 연사로서는 DTCP 코리아 주식에서 아마 도이치텔레콤의 한국 지사의 지사장으로 계시는 서동일 지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했던 여러 가지 메타버스에 대한 현재의 부상 배경이 어떤 것이 있으며 국내 이동통신 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과 아마 시간 되시면 해외의 어떤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것을 포함해서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서동일 지사장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Okay,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굿애프터는 혹은 굿 이브닝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으로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메타버스의 부생입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를 제가 조금 반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반복이 되는 주제는 가능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5꼭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메타버스가 부상하고 있는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자이언트 회사들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언급을 간단하게 하고 현재 개발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로 제가 쪼개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의 잠재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꽤 오래된 단어죠. 스노우 크래시라는 1992년 소설에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가 나옵니다. 제가 소설에서 한 땀을 가져왔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고 꽤나 오래됐었고 닐 스티븐슨의 소설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각각 자신들의 정의에 대해서 연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좀 추상적이고 컨셉이라고 할 수 있죠. 딱 특화되어 있는 표준 정의는 없습니다. 어떤 산업에서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버추얼 환경이고 사용자들이 인터랙션이 있고요. AR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VR 기술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게임 혹은 소셜 미디어의 형태에서 많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S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다음과 같은 4개의 카테고리로 쪼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4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윗에 포스팅이 하나 올라져 있었는데요. 디지털 라이프가 여러분의 피지컬한 물리적인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V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 물리적인 시간을 한 15% 정도는 텔레비를 보는데 쓰게 되죠. 텔레비를 보거나 사실 그런 식으로 많은 시간을 쓰고 있죠. 과거에는 그냥 영화관에 가거나 극장을 가기도 했는데 TV를 보면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우리의 디지털 라이프를 완전히 바꿔놨죠. 거의 우리의 물리적인 삶을 50%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책을 볼 때도 스마트폰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실제 물리적인 친구와 만나는데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물리적인 삶의 85%가 디지털하게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의를 지금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학자들이나 다양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주 크게 메타버스가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조사에 따라서 각각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앞으로 굉장히 크게 부상을 할 거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부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에 제가 링크를 좀 심어놨습니다. 나중에 발표본을 나눠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링크를 클릭하셔서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ASF에 정의를 했던 4개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R, 라이프 로깅, 미러 월드, VR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AR과 VR에 대해서는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미 하고 있죠. 많은 젊은이들 보게 되면은요. 사실 AR 스티커를 사용을 해가지고 라이프 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로깅이라는 것이 AR 경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러 월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물리적으로 이커머스를 하고 있었는데 디지털 포맷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추얼하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R과 VR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이 기술적인 요소가 아주 풍성한 메타버스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왜 메타버스가 부상하고 있는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성장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메타버스가 차세대 성장 영역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 개념에서 수학 체감 이론을 사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의 행동이 바뀌고 있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행동 패턴이 바뀌고 있고 신세대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른바 MZ 세대가 나오고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소비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차세대 성장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인지 나오든지 간에 다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 유행이라는 걸 타게 마련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수학 체감이라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을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경제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적인 용어인 거고 최저점을 딱 찍게 됩니다. 처음에 뭐가 나오거나 생산을 최정점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생산 요소를 혹은 돈을 아무리 생산에다가 더 투입을 하더라도 최정점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최적화가 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수확이 확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확 체감이란 뜻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V나 스마트폰 때문에 굉장히 호황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계속 수확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프레임 레이트 더 좋으면 좋겠다, 해상도 더 좋으면 좋겠다 이라고 했는데 해상도 더 높아진다고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해상도가 이미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폼팩터라든지 사람들이 이거 롤러블이 되거나 아니면 접히면 어떨까 이런 새로운 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기술적인 요소가 이미 충분히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R 디바이스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VR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라든지 프레임 레이트가 다시 한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VR 디바이스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VR 산업이 차세대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살펴봤고 GPU나 AP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GPU와 CPU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GPU 성능이 너무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GPU를 그냥 성능이 조금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GPU를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R 사용이라든지 혹은 VR 사용 케이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차세대 성장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칩 산업에서도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 산업, MNO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G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4G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가 빨라지면 정말 좋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PC 쪽에서 이런 경험이 긍정적으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4G가 딱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었죠. 근데 5G가 오면서 이게 조금
좀 어려웠죠.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5G를 보게 되면은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5G 네트워크의 강력한 성능을 잘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 산업 같은 경우도 VR과 AR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세대 성장을 5G 유스 케이스로 VR과 AR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차세대 성장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 행동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하게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대인 접촉이 줄었다라는 것은 한 가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온라인으로 많이 가고 있고 친구를 만나거나 동료를 만나거나 다 온라인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디오 컨퍼런스만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 만나는 것 대비 좀 감흥이 떨어진다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R과 VR을 썼을 경우에는 사람 간의 인터랙션이 조금 더 재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AR과 VR의 경험 역시도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아주 빠르게 부상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타버스 경제는 MZ세대가 이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Z세대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특징적으로 교육을 더 잘 받았는데 베이비 부머 대비 소득이 20% 적습니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 돈은 적게 버는 세대입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신규 주식 쪽에서 보게 되면은 MZ세대들이 아주 크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적기 때문에 자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 그 이상의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통적인 투자 방식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 쪽 투자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거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난 디지털 경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나 NFT를 사용할 경우 디지털 경제 요소가 메타버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MZ세대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새로운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동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 자이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고 있죠. 그리고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CPND에 대해서 각각 이 자이언트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CPND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AR, VR에 대해서 모두 다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제 PDF 받으셔가지고요. 클릭하시면은 링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걸 보시게 되면 아주 상세한 정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초에 한국에서 메타버스가 확 떴습니다. 민간 부분, 공공 분야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컨텐츠 회사라든지 혹은 M&O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도 당연히 들어와 있고요. 혹은 디바이스 회사들까지 들어와 있고 바로 메타버스라는 컨셉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고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대부분 다 굵직굵직한 회사들이고 그리고 차세대 성장을 해야 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들이 메타버스가 큰 성장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 영향을 보게 되면은 한국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많은 정부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60억 유로가 투자가 되고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인프라를 만들어 나갈 거고 메타버스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G라는 회사가 있죠. 제페토를 만든 회사로 유명합니다. 메타버스 서비스에서는 지금까지 제일 유명한 한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제페토에 대한 상세 내역도 제가 쭉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의 유저가 있고 90% 이상의 유저들이 한국 밖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0대들이 제페토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페토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이통사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SKT 오늘 발표가 있었죠. KT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LG U+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통사 접근법이 각각 다르고 전략도 다른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이 각각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메타버스의 7계층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아주 흥미로운 4개의 계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개의 특징이 있어야지 메타버스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메타버스의 룰과 컨셉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는 서비스로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도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참여자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신들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UGC 컨셉을 자신들이 만들 수 있도록 좀 장려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야만 합니다. 소비자들과 실제 생산자들이 자신들이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사고 팔 수 있는 장이 있어야만 됩니다. 메타버스에서 이런 식으로 큰 마진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가 충분히 사이즈가 커졌다, 덩치가 충분히 커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내에 경제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광고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찌라든지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회사를 브랜딩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컨셉을 젊은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브랜드 회사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런칭을 하거나 브레스를 런칭하거나 MZ세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트렌드를 크게 2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디지털 아바타의 등장이라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UGC의 활성화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발표에서 계속 나왔던 것이 바로 아바타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어쨌거나 아바타 나의 부캐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디지털 아바타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강력한 트렌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형태로 나를 표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언캐니 밸리라는 컨셉으로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형태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문화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3D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디지털 형태, 아바타를 받아들이는 것이 좀 저항감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칼툰 렌더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포토 리얼리스틱한 렌더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트렌드가 주요 트렌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2개의 트렌드가 2트랙으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각각 그래픽 스타일별로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각한 비즈니스다, 진지한 비즈니스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포토 리얼리스틱하게 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이밍이나 혹은 판타지 월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칼툰 렌더링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거나 2개의 다양한 룩과 필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타버스의 포텐셜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은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게임이나 3D 월드의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거를 다 합쳐놓은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요소도 있을 거고요. 소셜 미디어 포맷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여기에 이커머스적인 요소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고요. 이전에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게이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 소셜 미디어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이커머스 포맷에 대해서 다른 연사분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인터넷의 3D 세계가 될 거다라는 첫 번째 연사분의 말씀을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게임, 소셜, 커머스 이것이 다 하나로 합쳐질 것이고 그래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CP&D 전략을 만들고 각자 메타버스와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포머 신드롬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다 참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 영역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영역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신 사장님께서 여러 앞에서 이야기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국내의 현황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발전 방향 그리고 아마 CP&D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메타버스와 플랫폼 시장을 이제는 더 이상 늦지 않게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만 된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그 사업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와 준비를 하고 있음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